언론이 네. 증거 조작에 관여한 부분만 죄인 것처럼 예. 계속 보도를 하고 증거 조작 사실을 모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네.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이래서 그 잘못된 거다. 네. 객관적 사실 자체가 다르면 증거 조작 자체가 범죄가 아니고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그렇죠. 그 유포에 관여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용주라 뭐 지금 김인원이나 이준서 같은 경우는 증거 조작을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만 변명하고 있는데 예.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는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측을 했었죠. 예측을. 일반 그 언론에서 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설명했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허위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것인지 예. 그렇고 실제 이제 검찰이 누구누구 어디선까지 수사를 할 것이고 기소를 할 것이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후에 실제 검찰 수사가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내가 좀 유일하게 좀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검찰의 지침을. 그러네. 그런 오해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한 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민변의 실세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 그랬는데 실은 이재화가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가이드라인을 잘못 제시하셔가지고 머리 자르기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당은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증거 조작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를 어느 선까지 기소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일 거고. 네, 어느 선까지 예. 당내에 어느 정도 높은 예. 사람까지 할 것인가. 사실 네.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판단을. 정치적인 심판은 끝난 것 같아요, 진짜. 정치적 심판은 끝났지만은 과연 그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까지 네. 기소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관심이 있을 것 거기 같고요. 덧붙여서 정권이 안 바뀌었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부분을 못 다뤘는데 안철수 전 후보의 사과가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사과에서 실점했다는 평이 많죠 오히려 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박지원이야 특검 카드를 꺼냈다가 국민들이 지탄을 받고 쑥 들어갔었는데 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는데 왜 국민의당은 특검 카드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뭔가 요걸 세 번째로 한번 다뤄보고요. 네 번째는 지금 8월 달에 전당대회 하고 있죠. 네, 8월 27일인데. 국민의당 전당대회. 네.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과연 회생 카드가 될 수 있는가. 요 정도로 오늘 이야기하면 1시간 정도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변호사께서 한 50분 하시고요. 나머지. 사실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죠. 예. 아니 근데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해요? 저는 처음 들었네. 네, 전당대회 들어가죠.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되는데 8월달 한다는 얘기는 일찍이 잡혀 있던 일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터지기 박주선 전에도.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비대위 대표를 하시는 거예요? 원내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대위로 구성을 한 거죠. 원내에서 의원들 원래가 원래 박지원 대표가 본인만 사퇴를 하면 되는데 본인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본인과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까지 한꺼번에 사퇴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난리 났지. 최고위원 난리 났는데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퇴가 되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황교안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이었죠. 그 당시에. 문병호 최고위원도 아주 열받아고 그랬었는데 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사퇴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물귀신이 돼버리는 셈이 됐구만. 아니 저는 여쭤봤던 게 왜 저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씨가 원내대표라고 그래가지고 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당직에 선출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박주선 씨는 왜 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어디까지 처벌받을 것인가 또 한번 예측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지금 김인원까지 일단 김인원은 여러 차례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김인원 변호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불려가는 우선 거예요? 이유미가 먼저 구속되고 이준서가 구속됐잖아요. 김인원은 그렇게 그 부단장이었죠.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이용주 단장.
네. 김인원 부단장. 그다음 김성호 부단장. 아, 둘이- 김성호도 부단장. 네. 예. 두 사람 직접 김인원 변호사하고 김성호 부단장하고 두 사람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죠. 아하, 당시에 예. 문준용 씨 의혹을 밝혀라. 예, 예.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준석까지는 그냥 뭐 미필적 고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금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구속이 됐잖아. 아, 이준석 씨도 결국 확정적 고의라고 돼 있어요? 실질 검찰에서는 그렇게 봤고 아하. 그 이제 영장 전담 판사도 하여튼 그걸 받아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김인원, 김성호는 과연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느냐. 근데 이제 김인원, 김성호는 둘 다 조작된 거는 몰랐다. 예, 예.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바라보는 것은 조작을 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갖고 왔던 거 파일과 파일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 자체를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네. 적어도 합리적으로 이걸 확인을 해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김인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려면 문준용에 대한 특검을 해서 그것이 진실인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밝힌 이후에 자신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대법원 법률가 판례, 가신 말씀은 아닌데 그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하고 정면을 배치되는 그러게요. 거죠. 대법원 판례는 우선 그 공표한 자가 네. 어떤 근거로 그 사실인지 믿었는지를 먼저 소명을 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검찰이 그것을 소명했던 자료가 근거가 없다든지 네. 이렇게 말하면 탄핵하는 수순으로 입증을 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정봉주가 왜 실형받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인원 변호사하고 이 부장검사 출신이에요. 예. 예. 북부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로 아마 옷을 벗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이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논리가 이제 빈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허위 사실이라는 거에 허위로 지금 우리가 뭐가 진실에 반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네. 그렇게 문준용 씨의 동창생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터뷰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예. 그거 자체가 날조됐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 그 문준용 씨가 그 아버지 문재인의 그 도움을 받아서 취직이 된 것이다. 부정하게 채용됐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사실. 아, 그 채용됐다는 사실 자체. 네, 거의 사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발표할 때는 특혜 채용이다 했는데 아버지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아, 그게 한 발 더 간 거니까. 이제 뭐 그 스쿨에 동창생들이 나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넣었으면 그냥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아,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네. 미칠 의사였네. 그러니까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채용 특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한국고용정보원인가요, 그게? 예, 예. 그 사람들의 행위로 해서 부정하게 채용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제 알아서 기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후보자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네. 후보자의 자녀에 관한 사실의 허위 사실이 아니고 네.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비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그 이유미 씨, 이준석 씨 갖고 온 자료가 지금 객관적 이 신빙성이 사람이 있느냐를. 우선 첫 번째 그 같이 다녔는지 문준용 씨랑 같은 시기에 그 스쿨에 다녔는지 네. 다닌 사람인지 그 사람이 평소에 행적이라든지 지위로 봤을 때 믿을 만한 건지 예. 그리고 그런 그 최소한의 사람들이 검증을 했어야 그 되는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봤을 때 악우가 맞는지 네. 이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그 공표를 했어야 되는 것 불구하고 단지 이제 지금 김인현이나 김성호 이야기는 이준석 씨가 다 확인했다 그러더라. 예.
이준석 씨가 내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느냐 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률상 그 이유 있는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이 대목을 지켜보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4월달에 그 박지원 당시 의원이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렇게 확증적인 게 뭔가 있다. 계속 흘렸죠. 확실하게 있다 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물론 그게 근거 없이 흘렸을 수도 있고 뭔가 이 건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또 조작 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로 그게 흘렸는지 네. 이 정치적 수사로 몰고 간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5월 6일날 이제 문준용 친구분들이 이제 발표하자는 거짓이다. 네. 근데 그 사이에 5월 6일부터 9일까지 선거일까지 네, 맞아요. 기간이 그게 또 있죠. 있었는데 네. 그럼 적어도 그 정도의 그 세게 반박을 상대측이 했으면 내부에서 심각하게 들여다볼 텐데 이게 맞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렇죠. 그걸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이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이 부분은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몰랐을 수는 경험칙상 네. 뭐 이제 그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휴대폰에 압수돼 갖고 분석 작업이 들어갔었는데 예. 이용주 보좌관은 거기에 마치 이제 정봉주 의원이 BBK 할 때처럼 보좌관들이 다 의원실 한 명에서 최소한 한두 명 다 들어가잖아요. 예, 기초 작업을. 거기에 실무 작업을 하기 네.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카톡방이나 단톡방들이 네. 있다면 단톡방이 틀린 것 같아요. 음. 거기 보면 털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단톡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이제 털렸다는 겁니다. 각 의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음. 그렇게 되어지면 적어도 동료들이 반박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아 이거 저쪽 이야기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 다시 점검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점검 과정이 드러나면 음. 국민의당 수뇌부는 그걸 몰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풍을 걱정해서라도 그 다시 검증을 해보는 게 당연한 순서인데. 아니 총선도 그렇게는 안 해요. 대통령 선거인데 이게 네. 총선에서도 상대 후보가 그렇게 나오면 심각하게 느끼고 한번 들여다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게 뭐 여러 번 대선 과정에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분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당시에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를 포함해서 지지자분들까지도 상당히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SNS상에 그런 거 많이 올렸잖아요. 왜 정유라한테만 분노하고 문준용에게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도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될 일이다. 이걸 끝까지 얘기들을 하셨거든. 맞아요. 저도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보면서 5월 5일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발표하는데 이용주 의원이 이제 단장이었는데 지방 일정이 있어서 자기는 기자회견 기자회견 할 때 없었고 부단장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일원 씨가.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이용주 의원이 지방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나타날 네, 법한데 이 본인이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죠, 거기도. 네. 그러다 보니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의혹을 가졌냐면 의심을 가졌냐면 뭔가 약간 냄새를 맡은 거 아니냐 이용주 아니 의원은. 나는 그 이후에 이용주도 뭐 그 CBS 인터뷰할 때도 복수에 제보자가 있다. 제보자가 네. 있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 나는 지방 일정은 맞는 것 같고 네. 이용주 의원도 피할 수 없는 게 기자회견 해야 된다는 말하자면 논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직접 거기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장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예를 들면 선거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국민의당이 네. 터뜨렸던 그 정도 이슈였다면 본인이 만약에 꺼림칙한 게 하나도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생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방 일정을 취소하더라도 이 일정이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네. 그 정도로 중요했는데 아니 이제 그 이후에 그거는 지금 박지원 부대표 생각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 그 이후에 이것을 토대로 5월 5일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계속 다른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인터뷰한 것도 별개의 행위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걸 다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토대로 그 인터뷰를 그러니까 한 거기 단장이 때문에 회의에 참여했고 인지를 했고 지시를 해서 부단장이 발표했기 때문에 공모했다. 뭐 지시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하자. 기자회견을 하자까지
의견이니까 공모를 한 거잖아요. 상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용주 의원은 하고 저는 박지원 대표까지는 기소는 될 거고 이제 구속을 이제 이유미 이준석까지 구속됐잖아요. 예. 나는 보니까 김인원 김성호 둘 중에 한 명은 추가적으로 구속 기소될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자, 당일날 새로운 둘이 이야기. 같이 서 있었나요? 김인원 씨가 발표한 거죠? 두 사람이 다 같이 기자회견한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주로 하여튼 읽고 말한 거는 김인원 변호사라는 건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화면상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 최고위원들이 난리 났지. 아. 그럼 최고위원 난리 났는데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퇴가 그렇죠. 되어버린 그때 거예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황교안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이었죠, 그 당시에. 뭐 문병호 최고위원도 뭐 아주 열받아고 그랬었는데 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사퇴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예. 물귀신이 돼버리는 셈이 됐구만. 아니 저는 여쭤봤던 게 왜 저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씨가 원내대표라고 그래가지고 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다른 당직에 선출된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근데 박준선 씨는 왜 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어디까지 처벌받을 것인가 또 한번 예측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일단 지금 김현원까지 일단 김현원은 여러 차례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김인원 변호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불려가는 우선 거예요? 이유미가 먼저 구속되고 이준서가 구속됐잖아요. 예. 김현원은 그렇게 그 부단장이었죠.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네. 이용주 단장, 네. 김인원 부단장, 그다음 김성호 부단장. 아 둘이- 김성호도 부단장. 네. 예. 두 사람 직접 김인원 변호사하고 김성호 부단장하고 두 사람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죠. 아하 당시에 예. 문준용 씨 의혹을 밝혀라 예, 예. 이런.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준석까지는 그냥 뭐 미필적 고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금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구속영장 청구했고 구속이 됐잖아요. 아 이준서 씨도 결국 확정적 고의라고 돼 있어요? 실질 검찰에서는 그렇게 봤고 아하. 그 이제 영장 전담 판사도 하여튼 그걸 받아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김인원, 김성호는 과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느냐. 근데 이제 김인원, 김성호는 둘 다 조작된 거는 몰랐다. 예, 예.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바라보는 것은 조작을 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갖고 왔던 거 파일과 파일이 허위사실일 가능성 자체를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네. 적어도 합리적으로 이걸 확인을 해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김인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허위사실. 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박지원이야 특검 카드를 꺼냈다가 국민들이 지탄을 받고 쑥 들어갔었는데 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는데 왜 국민의당은 특검 카드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뭔가. 요걸 세 번째로 한번 다뤄보고요. 네 번째는 지금 8월 달에 전당대회 하고 있죠. 네, 8월 27일인가. 국민의당 전당대회. 네, 네. 국민의당의 전당대회가 과연 회생 카드가 될 수 있는가. 요 정도로 오늘 이야기하면 1시간 정도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변호사께서 한 50분 하시고요. 나머지 사실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죠. 예. 아니 근데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해요? 저는 네. 처음 들었네. 네, 전당대회 들어가죠.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되는데 8월달 한다는 얘기는 일찍이 잡혀 있던 일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사건 터지기 박주선 전에도.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비대위 대표를 하시는 거예요? 원내대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대위로 구성을 한 거죠. 원내에서 의원들 원래가 원내에서. 그러니까 원래 박지원 대표가 본인만 사퇴를 하면 되는데 예. 본인 최고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본인과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까지 한꺼번에 사퇴한다. 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민변의 그래서 실세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 그랬는데 실은 이재화가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가이드라인을 잘못 제시하셔가지고 머리 자르기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당은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증거 조작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를 어느 선까지 기소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일 거고. 네, 어느 선까지 예. 당내에 어느 정도 높은 예. 사람까지 할 것인가. 사실 네.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 판단을 그 정치적인 심판은 판단을 끝난 내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정치적 사실, 심판은 끝났지만은 과연 그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까지 네. 기소를 할 것인가 이 음. 문제를 네. 좀 관심이 있을 것 거기 같고요. 덧붙여서 정권이 안 바뀌었더라도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부분을 못 다뤘는데 안철수 전 후보의 네. 사과가 음.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가 네. 무엇인가를 예. 조금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고 사과에서 실점했다는 평이 많죠, 오히려. 언론이 예. 증거 조작에 관여한 부분만 죄인 것처럼 예. 계속 보도를 하고 아, 증거 조작 사실을 모르면 음. 허위사실 공표죄에 네.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이래서 음. 그 잘못된 거다. 네. 객관적 우리가 사실 자체가 다르면 증거 조작 자체가 범죄가 아니고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그렇죠. 그 유포에 관여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용주라 뭐 지금 김인원이나 이준서 같은 경우는 증거 조작을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만 변명하고 있는데 예.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는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측을 했었죠. 예측을. 일반 그 언론에서 보는 관점 좀 다르게 그러니까 진행했고 객관적인 허위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실에 예.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예. 것인지 예. 그렇고 실제 이제 검찰이 누구누구 어디 선까지 수사를 할 것이고 기소를 할 것이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후에 실제 검찰 수사가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내가 좀 유일하게 맞추셨구나, 좀 정리를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검찰의 지침을 아, 그러네. 그런 오해를 뭔가- 받으셔야 되겠네요.